안녕하십니까. 이혁재교육연구소 소장 이혁재입니다. 앞으로 복잡한 대학 입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수능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면 바로 면접이 진행될 것입니다. 면접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면접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 공부하면서도 면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교육청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면접 대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다양한 면접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내용 속에 나와 있지 않는 정말로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팁을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먼저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이 대학 입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시면 아마 2명 또는 3명의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중 1명은 전임 입학사정관이고요. 2분은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전임 입학사정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시철에 교수님들을 교수사정관으로 위촉하여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면접관님들에 대한 구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임 입학사정관과 교수 입학사정관의 성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임 입학사정관은 말 그대로 1년 내내 입시만을 위해 일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서 학종에 맞는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반면 교수님들은 1년 내내 수업을 하시죠. 그리고 입시철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본인들은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신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뽑고 싶은 학생은 자신들이 수업했을 때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면접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오늘은 상위권 대학보다는 중위권 또는 중하위권 대학 입학 면접에 대해서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 특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특히 전교권 안에 드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라든지 이런 상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면접 준비도 많이 해주죠. 그런데 중위권, 그러니까 내신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하위권 6등급, 7등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편입니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가장 뽑고 싶은 학생은 누구일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 인성이 훌륭한 학생?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권이나 특히 또한 하위권에서 정말로 뽑고 싶은 학생은 이 학생입니다. 어떤 학생이냐? 우리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을 시켜주면 다른 대학 가지 않고 우리 대학에 등록하고 4년 내내 우리 대학을 다닐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수시 6회 지원한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은 최소 5회 정도는 지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원하셨습니까? 내가 가고 싶지만 성적이 부족해서 갈 수 없는 대학도 지원하시죠. 그리고 약간 불안불안한 학교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학교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 다 떨어지면 정시는 도저히 안 돼서 아마 안정적으로 지원한 대학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대학에 등록하시겠습니까? 최소한 하향 안정된 대학보다는 그 위의 대학교에 아마 등록을 할 겁니다. 대학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수준이 내신 4.5등급 정도 되는데 2등급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학생부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학생 뽑고 싶다. 물론 뽑고 싶죠. 그런데 과연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하고 4년 내내 다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생을 뽑았을 때 다른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다른 대학에 가지 않고 우리 대학에 등록할 학생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답변 중에 반드시 해당 대학에 합격만 하면 반드시 등록해서 4년 내내 다른 대학에 편입이나 또는 휴학하지 않고 다닐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직접 입학사정관으로서 면접을 시행해 봤고 또 공무원 면접에도 잠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면접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표에는 점수로 매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A, B, C, D, 2등급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99점, 98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A, B, C 중에서 C 이하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보통 A와 B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학생이 보통 10분 정도 면접하는데 1시간이면 6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학생을 하고 나면 다음 학생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학생 면접이 끝나고 잠깐 시간 동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A를 줄까? B를 줄까? C를 줄까? 고민해야 되는데 A와 B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그 고민할 때 그 면접관이 A에 표시하냐 B에 표시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은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면접관에게 강한 그 대학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면 B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손이 A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합격만 시켜주면 이 학교에 오겠습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과정에서 이 학생은 그동안 우리 학교에 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았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록을 보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동안에 다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 또한 자신들의 학생부에 대한 답변을 다 충실히 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상적인 스토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거기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 질문은 거의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많이 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 지원자는 아마 자기가 3년 동안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본인이 인상 깊었던 것을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 활동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2학년 때 이러이러한 동아리에서 이러이러한 봉사 활동을 해서 이러이러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보통은 마칩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동아리에서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대학에 합격한다면 이 대학 무슨 과에 있는 대학 동아리 이름까지 말해주면 더 좋죠. 이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경우에 이 면접관은 정말 이 학생이 우리 대학,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까지 다 알고 있구나. 이 학생은 정말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 파악하셨죠? 여러분들이 현재 입장에서 가장 답변을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가장 면접관에게 인상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대학 학과에 합격만 시켜주면 나는 절대 4년 내내 다른 대학 가지 않고 이 학교를 마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살짝 곁들여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관이 A줄까 B줄까 고민한 사이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A를 줄 수 있도록 강한 입학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관은 보통 3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임 입학사정관 1명, 교수 입학사정관 2명이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아주 자유로운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개인 생활을 많이 하시죠. 그것도 자율적으로. 그런데 면접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할 수 있는 분량이 1시간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많게는 6명, 적게는 4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지원자가 한 40명이라고 칩시다. 그걸 하루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면접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접관님들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질문 내용도 거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이거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죠? 라는 등등. 그러니까 매번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같은 답변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침에 시작하면 사람이란 동물은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면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면접장은 약간 침체될 수밖에 없고 힘듭니다. 특히 면접관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면접을 진행해야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불편하겠죠. 자, 이럴 때 지원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들어와서 답변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 지원자가 주는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답변 목소리라든지, 물론 목소리가 꼭 좋아야 될 필요 없지만 좀 밝은 목소리죠.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접장 분위기를 밝게 하고 뭔가 면접관들의 기분을 약간은 프레시하게 해주는 그러한 표정이나 목소리 아니면 약간의 제스처라든지 아니면 답변을 하면서 면접관들 중에 질문자의 어떤 눈빛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면접관들이 다소 피곤했던 것들을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 지원자에게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외모가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으로서 톡톡 튀면서 면접 장소를 분위기를 조금 발랄하게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벼울 필요는 없고요. 따블따블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웃는 연습, 평상시에 말할 때 상대방의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에게, 선생님에게, 친구에게 얘기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 말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끔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지원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 면접관이 내가 싫은가? 왜 나에게 저런 질문을 하지? 저 면접관의 말이 내가 생각했을 때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학생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면접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물론 상대가 어떤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무조건 그 잘못된 말에 수긍하고 따르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면접관이면 전임 입학사정관 교수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많이 배우시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설마 지원자, 고등학교 3학년 지원자보다 지식이 얇겠습니까? 그분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공명에 처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러한 약간 껄끄러운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의 답변, 태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살짝 수긍하지 못하는, 정말요? 이상한 질문이 나왔더라도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접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면접관은 저 학생은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저 학생은 우리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집단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잡한 대학 입시 또는 그 과정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수능 끝나고 면접이 곧 있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제가 오늘 한 내용 중에는 일반적인 면접 대비법은 없을 겁니다. 굳이 제가 그 면접 대비법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유튜브에 수시 면접 대비법 치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많은 좋은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면접에서 A, B, C, D 또는 이 등급을 매길 때 결정적으로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면서 면접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답변을 잘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정말로 잘 적응하고 우리 대학 공동체에서 잘 활동하면서 정말로 학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은 서류 성적을 매겼을 때 일정 부분 다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면접에 여러분들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 면접 잘 보시고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혁재 교육연구소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